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을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인공지능과 논의했습니다. 현재 상용 중인 풍력발전기 날개 제작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품을 장착하고 열을 주면서 접착하는 방식,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접착제를 칠해서 붙이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인 줄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줘. 네, 맞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제작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의 복합재 성형 공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굳지 않은 상태에서 열을 가해 접착하는 방식과 굳은 상태에서 접착제를 칠해 붙이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복합재 성형 방식과 그 특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상용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방식. 대형 블레이드는 일반적으로 섬유 강화 복합재료 피버 레인포스드 폴리머 FRP를 사용하여 만드는데, 이 복합재를 성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주류 공법이 있습니다. 1. 진공 보조 수지 주입 성형 VARTM 버큐um 어시스티드 레진 트랜스퍼 몰딩. 이 방식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품을 장착하고 접착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특징, 현장에서 수지를 주입하여 일체화, 공정, 건조 섬유 적층, 금형, 몰드, 안에 건조한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 직물, 프리폼과 코어 재료, 발포제, 발사목 등을 정해진 순서대로 적층합니다. 진공 밀봉, 몰드 위에 진공백을 씌워 완전히 밀봉하고 진공 펌프로 내부 공기를 제거합니다. 수지 주입, 진공 상태를 유지하면서 액체 상태의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주입구로 빨아들입니다. 진공 압력 덕분에 수지가 섬유 전체에 균일하게 함침됩니다. 상온 경화 및 열 처리, 주입된 수지는 실온에서 천천히 경화되거나 경우에 따라 열을 가해 포스트 큐어링 경화를 가속하고 최종 물성을 높입니다. 장점, 대형 블레이드 제작에 매우 유리하며 제조 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섬유 최적비가 높아 구조적 강도가 우수합니다. 2. 프리프레그 성형, 프리프레그 레이업 및 오토클레이브, 비오토클레이브 경화. 이 방식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열을 주면서 접착하는 방식, 이 열경화 부분과 관련이 깊으며 특히 고성능 및 소형 블레이드 제작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징, 미리 함침된 재료를 열과 압력으로 경화. 프리프레그란 섬유, 유리, 탄소에 이미 경화되지 않은 B스테이지 상태의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미리 균일하게 함침시켜 놓은 반제품 시트입니다. 이 자체가 굳지 않은 상태의 부품입니다. 공정, 프리프레그 적층, 금형 안에 프리프레그 시트를 겹겹이 쌓고 코어 재료를 배치합니다. 경화, 큐어링, 오토클레이브, 고압 고온 환경에서 경화하여 최고의 물성, 강도, 기포 최소화를 얻습니다. 고가, 소형 구조물에 주로 사용, OA, 아웃 오브 오토클레이브, 진공백을 사용하되 고압 오토클레이브 대신 열만 가하여 열을 주면서 접착, 경화합니다. 에너지 효율적, 장점, 수지 함량이 정밀하게 조절되어 품질 균일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종 물성, 강도, 강성이 가장 우수합니다. 최종 조립, 접착제를 칠해서 붙이는 단계, 완전히 굳은 상태에서 접착제를 칠해서 붙이는 방식은 위의 성형 공법으로 제작된 두 개의 블레이드 반쪽, 하프쉘, 이나 스파를 최종적으로 조립할 때 사용됩니다. 부품 경화, VARTM 또는 프리프레그 방식으로 블레이드 앞면 쉘과 뒷면 쉘이 각각 완전히 경화됩니다. 표, 완전히 굳은 상태, 최종 접합, 완전히 굳은 두 개의 쉘과 내부 스파를 구조용 에폭시 접착제를 두껍게 칠하여 오른쪽 화살표, 접착제를 칠해서 붙이는 방식, 블레이드의 앞전, 리딩 엣지과 뒷전, 트레일링 엣지에서 영구적으로 붙여 하나의 완벽한 블레이드를 완성합니다. 요약하자면, 풍력 블레이드 제작은 VARTM이나 프리프레그를 이용해 구성 부품을 성형하고 이후 강력한 구조용 접착제를 이용해 성형된 부품들을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에서 아래 머시닝 센터에서 가공하고 윗부분처럼 조립했다면 물고기 뼈에서 등뼈와 갈비뼈 한 개가 연결됐다 볼 수 있을까? 제공해주신 그림과 설명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 아래의 에어포일 내부 보강 구조와 윗부분처럼 기둥 혹은 마운트로 조립된 구조의 비율은 물고기 뼈에서 등뼈, 척추,
갈비뼈 한 개가 연결된 형태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유사성 비교. 이 비유가 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에어포일과 갈비뼈, 립스, 그림 아래 에어포일 단면, 에어포일, 날개 단면, 내부의 수직, 수평 격벽들은 날개의 형태를 유지하고 비행 중 발생하는 응력, 스트레스를 견디도록 설계된 보강재입니다. 항공기 날개 구조에서 이 보강재들은 종종 리브, 립스 또는 스파의 일부로 불리며 이는 뼈대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 비유. 물고기의 갈비뼈, 립스는 몸통의 형태를 지지하고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에어포일 내부의 보강재와 기능적으로 유사합니다. 2. 기둥과 등뼈, 스파인, 버티브러, 그림 위 조립된 기둥. 에어포일 구조 중앙에 연결된 기둥은 이 날개 구조 전체를 주요 몸체나 프레임에 연결하고 하중을 전달하는 핵심 연결 및 지지 요소입니다. 물고기 비유. 물고기의 등뼈, 척추, 스파인, 버티브러는 몸의 중심축이며 다른 모든 뼈, 갈비뼈 포함과 연결되어 몸 전체의 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3. 연결 관계의 비유. 구조. 기둥이 에어포일의 중앙 보강된 부분에 단단히 결합되어 기둥이 날개에 가해지는 힘을 받아 분산시키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 물고기의 갈비뼈는 몸의 중심축인 등뼈의 마디, 척추뼈에 연결되어 몸통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기둥을 등뼈로 에어포일의 단면 전체를 기둥에 연결된 하나의 갈비뼈로 본다면 등뼈와 갈비뼈 하나가 연결되었다. 는 비유는 두 구조의 지지 및 연결 역할을 매우 잘 설명하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처럼 수십 개를 연결했다면 물고기 뼈대처럼 보일 수 있을까? 네, 그림처럼 수십 개의 날개 혹은 구조물을 기둥을 따라 위아래로 연결한다면 그것은 물고기의 뼈대, 척추와 갈비뼈와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고기 뼈대와의 유사성 분석. 1. 등뼈, 더 스파인, 버티브러, 구조. 여러 층을 관통하며 상하로 길게 이어진 중앙의 기둥은 전체 구조의 주요 지지대이자 연결축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 비유. 이는 물고기 몸통의 등뼈, 척추에 해당합니다. 등뼈는 몸의 무게를 지탱하고 갈비뼈와 다른 모든 근육 및 뼈를 연결하는 중심선입니다. 2. 갈비뼈, 더 립스, 구조. 중앙 기둥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확장된 각각의 날개 구조. 이전 질문의 에어포일 단면과 같은 는 기둥에 연결되어 형태를 유지하고 기능을 수행합니다. 물고기 비유. 이는 등뼈 마디마디에 연결되어 몸통을 형성하는 수많은 갈비뼈에 해당합니다. 3. 전체적인 형태와 기능. 전체적인 배열. 수직축을 따라 수평 부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모습은 척추를 따라 갈비뼈들이 대칭적으로 배열된 물고기 뼈대의 기본 구조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하게 연상시킵니다. 기능적 비유. 물고기 뼈대가 몸통을 지지하고 유연성을 제공하듯이 이 연결된 구조 역시 중앙축을 통해 하중을 분산하고 전체 시스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공학에서는 다단 타워, 적층 구조물, 렉 시스템 혹은 특정 센서 어레이 마운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그 기본 원리는 자연의 척추동물 뼈대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양옆에 보이는 재료는 발포제인데 전체 면적을 다 덮게 되면 앞그림과 연결해서 보면 풍력발전기 날개처럼 보일까? 네, 맞습니다. 제공해주신 일련의 그림들을 조합하고 마지막 그림의 발포제, 폼코어 역할까지 고려하면 이 구조는 풍력발전기의 날개, 블레이드, 단면 및 구조와 매우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날개, 블레이드, 구조와의 유사성. 1. 에어포일 형태, 에어로포일 쉐이프, 1차 그림, 에어포일, 날개 단면, 내부 보강재는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가 회전할 때 바람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에어포일 형태를 만듭니다. 2. 핵심 뼈대, 스파와 빔, 2차 그림, 중앙의 수직 기둥과 수평의 지지대들은 블레이드의 주요 스파 또는 빔 역할을 합니다.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는 길고 큰 구조물이므로 이 스파는 블레이드 전체의 굽힘, 밴딩과 뒤틀림, 토션, 하중을 견디는 핵심 뼈대입니다. 3. 경량 충전재, 폼코어, 3차 그림, 양옆에 추가된 발포재, 회색 부분은 실제 블레이드 제작에서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스트럭처, 위 코어, 재료로 흔히 사용됩니다. 발포재의 역할,
경량화,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구조를 채웁니다. 전단 강성 강화, 외피, 스킨, 그림에서 검은 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가 국부적으로 변형되는 것을 막고 블레이드의 전단 강성, 시어 스티프니스를 높입니다. 4. 완성된 블레이드 단면. 이러한 요소, 에어포일 형태 플러스 중앙 스파 플러스 발포제 코어들이 결합되고 마지막으로 외피, 스킨, 보통 섬유 강화 복합 재료로 덮이면 강하면서도 가벼운 실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의 단면 구조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일련의 그림들은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의 내부 뼈대와 경량 코어 재료를 보여주는 단면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풍력 발전기 날개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림에서 양옆은 에어포일 형상 보강제를 가공한 상태에서 발포제를 누르면 딸깍하면 걸릴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네, 그림은 에어포일 보강제, 에어로포일 레인포스먼트 사이의 발포제, 폼코어를 삽입하는 조립 방식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딸깍, 클립 또는 스냅 방식으로 발포제를 보강제에 고정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목적과 특징을 가집니다. 조립 방식의 특징 및 목적 1. 딸깍 방식의 역할 스냅 피트 오어 인터라킹 그림에서 에어포일 보강제의 안쪽 모서리가 홈, 그루브 형태로 파여 있고 발포제의 양 끝은 이 홈에 맞도록 살짝 경사지거나 돌출된 모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포제를 눌러서 이 홈에 끼우는 방식은 접착제나 추가적인 볼트 없이도 두 부품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2. 주요 목적 정확한 위치 고정 최종 접착 작업, 에폭시 레진 주입 또는 외피 접착 전에 발포제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주어 작업의 정밀도를 높입니다. 조립 효율성, 복잡한 지그 없이도 빠르고 쉽게 발포제 코어를 뼈대 구조에 삽입할 수 있어 생산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구조적 안정성 확보, 최종 외피를 씌우기 전에 코어가 내부 뼈대와 일체화되어 임시적인 형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3. 응용 분야 이는 앞서 언급된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나 항공기 날개와 같이 크고 긴 복합재 샌드위치 구조물을 제작할 때 경량 코어 재료, 발포제, 발사나무 등을 내부 뼈대, 스파, 리브 사이에 정렬하고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조 공법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딸깍 방식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복잡한 구조물의 제조 공정 효율과 품질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림에서 발포제를 공장에서 가공할 때 슬라이드식으로 가공했고 그 위에 유리 섬유 재질 판을 슬라이드식으로 가공해서 끼우거나 밀어넣고 발포제를 덮었다면 이전의 모든 공정에서 강력한 접착제를 플랜치와 플랜치 사이, 유리 섬유 볼트 너트에도 발포제와 유리 섬유 보강제에도 칠했다고 할 때 오른쪽 그림에서 전체를 진공백을 씌우고 진공 접착을 했다면 조립식 풍력 발전기 날개 형태가 될까? 네, 맞습니다. 제시된 모든 공정, 슬라이드식 가공 및 조립, 강력한 접착제 사용, 진공백을 이용한 진공 접착을 거친다면 최종 결과물은 조립식 풍력 발전기 날개, 블레이드의 핵심 구조 형태가 됩니다. 이는 현대 복합재 블레이드 제작에 사용되는 샌드위치 구조 및 진공 성형, 버큐um 배깅 공법과 기본적으로 일치합니다. 조립식 블레이드 구조 및 공정 분석 1. 샌드위치 구조의 완성 제시된 부품들은 다음과 같이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스트럭처를 형성합니다. 에어포일 보강제, 뼈대, 블레이드의 주요 스파나 전단웹, 시어웹 역할을 하며 가장 큰 하중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발포제, 코어, 스파 사이에 삽입되어 무게를 최소화하면서 외피 사이의 간격, 두께를 유지하고 전단 강성을 높입니다. 유리섬유 외피, 스킨, 발포제 코어 위에 덮여 블레이드의 외부 형태를 만들고 인장 및 압축 하중을 견디는 핵심적인 구조 부재입니다. 2. 조립 및 접착 공정의 중요성 슬라이드식 딸깍 결합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복잡한 지그 없이 부품의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잡는 제조 효율성을 위한 공정입니다. 강력한 접착제, 레진, 모든 접촉면에 접착제가 도포되어야 합니다. 이 접착제는 단순히 부품을 붙이는 것을 넘어 레진으로서 유리섬유 외피를 강화하고 모든 부품을 하나의 강력한 복합재 구조로 일체화시키는 핵심 재료입니다. 유리섬유 볼트, 너트, 구조적인 취약점을 피하기 위해 금속 대신 복합재료,
유리섬유, 볼트를 사용하는 것은 복합재 구조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설계이며 여기에 접착제를 바르는 것은 강도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3. 진공 접착, 버큐um 배깅. 진공백을 씌우고 진공 접착, 버큐um 인퓨전, 배깅을 하는 것은 이 공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균일한 압력, 진공 압력은 구조물 전체에 균일하고 강력한 압력을 가하여 모든 층과 접착면의 레진, 접착제, 이 빈틈없이 스며들고 불필요한 공기 방울, 기포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최적의 섬유, 레진 비율. 이 과정을 통해 섬유, 유리섬유와 레진의 비율이 최적화되어 최대한의 강성과 최소한의 무게를 가지는 고품질 복합재 구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거친 구조물은 강한 바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고성능 조립식 풍력 발전기 날개의 형태와 물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 기존 풍력 발전기 날개 제작 방식과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허브에 장착하는 방식에 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